나이가 들수록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넘쳐 흘러서 말이 절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서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시니어들은 상처도 많고 자존심도 깊고 표현하는 방식도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가까워지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연애 조언으로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시니어 남녀가 서로의 속마음을 열고 진짜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연인 사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 알게 된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오랫동안 함께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이 대화법은 놀랍도록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짚고 싶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많은 분들이 대화를 정보 교환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어디 다녀왔는지 몸은 어떤지.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 친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의 교환은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지만 친밀감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친밀감은 감정의 교환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감정의 교환은 먼저 자신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니어 세대가 감정을 여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살아온 시대가 그랬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던 시대,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를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작은 감정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고백이나 깊은 상처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낀 아주 작은 감정 하나를 상대방과 나눠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공원을 걷다가 벚꽃이 지는 걸 봤는데 괜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런 한 문장이 사실 교환보다 훨씬 강력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 속에는 나의 감정, 나의 내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 대신 조언을 합니다. 그게 마음이 지는 거지 뭐 나이 드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다음부터 감정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꺼냈더니 분석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반응은 그랬구나 나도 그런 느낌 알아요입니다. 단 두 마디지만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내 감정이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시니어 커플 사이에서 대화가 막히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대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솔직하게 말했다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화는 계속되지만 내면은 점점 닫혀갑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 혼자인 관계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 절대로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런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는 열쇠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렇게 느꼈구나, 그게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대화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말하고 한 사람이 계속 듣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는 특히 이 불균형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할 말이 넘치고 한쪽은 그 말을 받아주느라 지쳐갑니다. 좋은 대화는 주거니 받거니의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자신을 드러내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하면 그 말에 반응한 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살짝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대화를 일방통행에서 쌍방통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친밀감을 높이는 대화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침묵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불편해서 억지로 말을 채워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침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편한 사이, 그것이 진짜 친밀한 관계입니다. 침묵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의 연결은 말보다 훨씬 깊은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속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먼저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다리고 있다면 관계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작은 감정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두 사람 사이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오늘 하루 중에 기분이 좋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반박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나도 오늘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고 짧게 나눠보십시오. 이 간단한 대화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온도를 눈에 띄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이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머도 있고 지식도 풍부하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내는 사람이 인기 있고 매력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듣기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에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래서 나는 말이야 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해도 진짜로 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관계를 조용히 식혀버립니다. 진짜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자식들이 통 연락을 안 해요 라고 말했다면 그 말의 표면적인 내용은 자녀의 연락 빈도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은 외로움이고 섭섭함이고 어쩌면 자신이 점점 소외되어 간다는 불안함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까지 함께 듣는 사람과 그냥 말의 내용만 듣고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하고 넘기는 사람은 전혀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남성과 여성이 대화하는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대화를 통해 감정을 나누고 공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남성은 대화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언을 건네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했던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공감 한마디였을 때 이 선의의 조언은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시니어 남녀 관계의 대화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할 때 이 사람이 지금 해결책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물어봐도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그냥 얘기 들어드릴까요? 이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친밀감을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공통의 감정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느끼는 경험, 예를 들어 같이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름다운 경치 앞에 함께 서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진심으로 맛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감이 생겨납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꼈다는 기억은 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대화 중에 이름을 부르는 것도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이름을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건넬 뿐입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진지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홍 선생님,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포함한 문장은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칭찬의 방식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서 칭찬은 어색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요 하고 손사래를 치거나 별거 아닌데요 하고 받아치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 칭찬을 하는 사람도 점점 칭찬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칭찬은 관계에 있어서 산소와 같습니다. 없으면 서서히 질식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 어색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그 말이 기분 좋네요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칭찬을 잘 받는 사람 곁에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대화에서 과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친밀감 형성을 방해합니다. 물론 지나온 삶의 이야기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내가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으로 시작된다면 상대방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지금 이 계절이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요즘 어떤 것에 마음이 끌리는지 이런 현재형 질문들이 대화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자면 잘 듣는 것이 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경험이 친밀감을 만들고 이름을 부르고 칭찬을 주고받는 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의식하고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관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을 너무 많이 했을 때가 아닙니다. 말을 너무 아꼈을 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참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묻어두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한 가지 사례를 자주 떠올립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한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 남성은 분명히 호감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시 거절당할까봐, 혹시 오해를 살까봐. 그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성은 이 사람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그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진리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닙니다. 살아온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배웠고 좋아한다는 말을 먼저 하면 끌려다닌다고 생각했고 표현하지 않아도 오래 함께하면 마음은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직접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추측은 종종 틀립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두렵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대단한 고백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같이 걸으니까 좋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이 음식이 참 맛있네요. 당신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공기 속에서 더 깊은 감정 표현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경계선입니다.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과 자신만의 공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항상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각자의 삶의 방식이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식사 시간, 수면 패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상대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부딪히게 됩니다. 현명한 시니어 커플은 서로의 경계선을 존중합니다.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이 말을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 말이 거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이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충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비교는 독약입니다. 전에 만났던 사람은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 아버지는 이런 말 한마디도 했는데 이런 비교가 대화 중에 등장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을 닫습니다. 비교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비교를 통한 평가는 상처가 됩니다. 지금 이 사람으로 보는 것, 과거의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깊은 관계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또한 충고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니어 세대는 살아온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충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내 경험상 그건 별로예요.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충고를 건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상대방에게는 내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조언은 요청을 받았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요청 없는 충고는 간섭입니다. 관계에서 사과를 제때 하는 것도 친밀감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자존심의 문제로 여깁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했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 한마디가 며칠 동안 쌓인 어색함을 한 번에 녹여버립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진짜 친밀감은 완벽한 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툴더라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에서 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용기에서 옵니다.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나의 불완전함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소중할수록 그 시간을 채우는 관계의 질도 소중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상처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금방 털고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고 새로운 만남이 생기면 과거는 덮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새로운 관계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방어막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시니어 남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흉터라고 부릅니다. 몸에 생긴 흉터가 그 부위를 딱딱하게 만들듯이 마음에 생긴 흉터도 그 부분을 굳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 오랜 관계에서 받은 배신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지난 시간들. 이런 경험들이 쌓인 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마음 어딘가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좋아지려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이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인지를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이라면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과거의 누군가가 했던 행동 때문에 이 사람에게 경계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관계에 대한 공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시니어 남녀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많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주변의 시선입니다. 자녀들의 반응, 지인들의 수군거림, 사회적인 편견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자식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냐, 재산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직접적으로 들려오거나 들려오지 않아도 혹시 그런 말이 나올까봐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좋은 감정이 있는데도 관계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서로를 아끼는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자녀들과의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고 나의 감정도 나의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새로운 관계에 반대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걱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상처받을까봐 혹은 재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합니다. 이 걱정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면서 대응하면 관계가 더 복잡해집니다. 대신 아이야, 내가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나도 이 나이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녀들도 결국 부모의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시간을 두고 보여주면 대부분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돈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꺼내기 불편해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각박해지는 것 같고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함께하는 시간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충분히 쌓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뢰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전화하겠다고 했으면 전화하는 것, 몇 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지키는 것, 상대방이 부탁한 작은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챙겨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신뢰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신중해진 분들에게 신뢰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질투와 집착도 시니어 관계에서 예상외로 자주 등장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지거나 연락이 조금 늦으면 온갖 상상을 하게 되거나 상대방의 과거 관계에 대해 자꾸 캐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면 관계를 망칩니다. 질투가 느껴질 때는 그 감정을 상대방에 대한 통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불안함을 살펴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가 왜 지금 불안한지를 이해하면 그 불안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는 젊은 시절의 관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이가 주는 지혜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는 것, 함께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알미 시니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살면서 가장 용감한 일이 무엇인지 저는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을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이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내미는 것. 이 용기는 젊은 시절의 무모한 용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경험이 만들어낸 용기이고 삶을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대화하는 법, 감정을 표현하는 법, 상처를 다루는 법, 신뢰를 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설렘이 줄어들었을 때 관계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렘이 줄어드는 것을 관계가 식어가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관계가 다음 단계로 접어드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설렘은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이지만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불꽃이 아니라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입니다. 숯불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가고 깊은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숯불 같은 온기입니다. 그 온기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잘 잤어요 하고 건네는 짧은 문자 하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음식을 파는 곳을 지나칠 때 생각났어요 하고 연락하는 것, 상대방이 힘들어 보일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서 관계의 온기가 됩니다. 이 온기는 설렘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성장이냐고 하시지만 저는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보지 못했던 곳을 함께 가보고 읽지 않았던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공동의 경험들이 두 사람을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함께 무언가를 처음 해본다는 경험은 나이에 상관없이 관계의 신선함을 불어넣어줍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오래가는 관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니어 관계에서는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몸이 불편해지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변화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맞게 함께하는 방식을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의미에서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습관도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래 함께하다 보면 상대방이 해주는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먼저 연락해주는 것, 만날 때마다 신경 써서 준비해오는 것, 내 이야기를 매번 성심껏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정말 좋아요. 이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감사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확인을 줍니다. 그 확인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이 가치 있다는 것, 당신이 겪어온 시간들이 의미 있다는 것, 당신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 이것을 말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자신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내 하루가 달라진다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관계에서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거워집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대화를 무겁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무게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한 농담이 아니어도 됩니다. 함께 걷다가 발에 걸린 돌멩이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것, 서로의 실수를 가지고 장난스럽게 놀릴 수 있는 것, 오래된 추억 속에 웃겼던 순간을 꺼내 함께 다시 웃을 수 있는 것. 이 웃음들이 관계를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관계는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때 만들어집니다. 상처도 있고 고집도 있고 서툰 구석도 있는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곁에 있기로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매일 반복될 때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삶이 여전히 살아볼 만하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합니다.